欢迎光临 차이나는 중국인 청청입니다. Hello, 大家好，我是程程. 오늘은 중국 연예계에서 흔치 않은 분위기를 가진 여배우 조이란 준비해봤습니다. 조이란 1996년 10월 30일 중국 종칭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여배우예요. 사천음악대학교 고전무용을 전공했습니다. 대표 작품 新生我的阿勒泰, 3月有了新工作, 그리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四方馆 등등 있습니다. 조이란은 어릴 때부터 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전 무용을 전공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사천음악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길거리 캐스팅 당했습니다. 走在大街上，有一个剧组的副导演，他在重庆来选角，然后就在公交车上看见我，然后就递给了我一个名片，说希望你明天能来这里试戏。 배우 될 생각 아예 없는 조이란은 고민 끝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카메라 테스트 후 조이란만은 아우라 때문에 바로 소속사와 계약하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연예계에 진출한 조이란은 데뷔 초에 기회가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코미디 영화 我是你妈를 통해서 정식으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 중에 조이란 맡은 역할은 여주의 대학교 친구입니다. 하지만 분량이 너무 적어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영화의 퀄리티 전체적으로 별로라서 개봉하고 나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유의 분위기 빼고 아무 인매도 없는 조이란은 두 번째 작품에서 바로 여자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영화 为你写诗 개봉했습니다. 为你写诗의 남자 주인공은 오크준입니다. 오크준은 대만 가수였습니다. 2005년 전후 그때는 대륙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의 10대의 우상이었어요. 为你写诗는 오크준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작할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참담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망했어요. 하지만 오크준의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관객들 영화관에 들어가서 조이란 발견했습니다. 영화에서 주목을 받은 조이란은 드라마 출연한 기회도 생겼습니다. 조이란의 첫 드라마 작품은 2019년 12월 방송한 청춘 드라마 闪光少女입니다. 闪光少女는 꽤 괜찮은 청춘물이에요. 방송하고 나서 7.5점 받았어요. 闪光少女방송할 때는 인기 스타 한 명도 없었어요. 캐릭터 설정과 어울리는 신인 배우들은 풋풋하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청춘 캠퍼스의 느낌을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2020년 조이란이 전원전 맞이한 해였습니다. 이해 청춘 드라마 风犬少年的天空 방송했어요. 중국 청춘 드라마 중에 8점 넘는 작품 정말 많이 없어요. 하지만 风犬少年的天空 8점이라는 높은 점수 기록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은 덩유창, 장징이 맡았습니다. 조이란은 이 드라마에서 서부 여주 다리 쩌라는 캐릭터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배우들은 종칭 사투리로 연기했습니다. 사투리, 청춘물, 코미디라는 삼박자 때문에 다른 청춘 드라마와 아주 맛이 다릅니다. 내용도 재미고 배우들은 연기도 괜찮고 시청자들은 드라마 보며 울고 웃었습니다. 조이란은 여주인공 아니지만 억척스럽고 명랑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风犬少年的天空 때문에 조이란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이때부터 조이란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2022년 조이란은 아주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총 영화 3편, 드라마 3편 출연했습니다. 3편의 영화 중에 2편은 로맨스물이에요. 중국 영화는 로맨스물 좀 약해요. 드라마는 로맨스물 잘 만드는데 영화족은 조이란의 성적은 별로지만 드라마족은 꾸준히 좋은 작품 찍었습니다. 2022년 5월 청춘 판타지 드라마 反转人生 방송했습니다. 방송하고 나서 6.1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은 마스차오, 조이란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 우연한 기회로 남녀 주인공의 영혼이 바뀌게 되었고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몸으로 살면서 따뜻하고 재밌는 이야기 보여줬습니다. 이런 장르는 뻔한 스토리지만 이 드라마는 템포가 빠르고 웃긴 포인트도 많으니까 방송할 때는 괜찮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같은 8월 스리러 드라마 胆小鬼 방송했습니다. 胆小鬼는 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방송하고 나서 7.8점 받았어요. 이 드라마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 오하오 왕유원 맡았습니다. 조이란은 서부 여주
펑쉐지ao 역을 맡았습니다. 2022년 여름에 인기가 가장 높은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시작은 한 여성의 시체 때문에 내면의 남녀 주인공의 잔혹한 과거사를 다뤘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처음에 봤을 때는 앞에 3화까지 그냥 일반 청춘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감독님 주인공들의 청춘의 우정을 너무 잘 찍었어요. 하지만 4화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드라마 속에 숨겨져 있는 복선은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스릴러 장르 좋아하는 사람은 이 드라마 볼 때는 아주 쾌감 느껴져요. 생각하지도 못한 내용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 난시어구에 통해서 조이란의 연기력을 확인했습니다. 전에 출연했던 작품 거의 다 청춘, 활발한 소녀 그 이미지 강했어요. 이번 단시어구에서 조이란은 10대부터 30대까지 연기했습니다. 10대의 순수한 눈에서 30대의 사여있는 눈빛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했습니다. 단시어구를 통해서 조이란의 연기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이어서 2022년 9월 드라마 三月有了新工作 방송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시어구보다 점수 더 높아요. 8.4점 받았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방송할 때는 인기가 아주 없었어요. 방송했던 플랫폼이 삐리삐리입니다. 중국에서 삐리삐리는 드라마 영화보다 유튜브 같은 영상 주로 만든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청자들 소문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특별한 점은 중국 드라마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직업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드라마에서 보여준 직업은 뭐냐면 장래 지도사입니다. 조이라는 여자 주인공赵三月 역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 처음에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너무 공감됐어요. 조이란이 맡은 여자 주인공赵三月 메이크업도 잘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졸업했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취업을 계속 실패한赵三月는 집에서 페인놀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희망 없이 사니까 엄마랑도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는 이모가赵三月 메이크업 할 줄 아는 거 알고 일자리 하나 소개해줬어요. 알고 보니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메이크업 해주는 직업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말고요. 처음에는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여자 주인공 장례식장에 취업하고 나서 다양한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은 내일은 어떤 것이 닥쳐올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즐겁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거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무섭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이란은 사회 여러 신공조에서 훌륭한 연기로 제36회 화정장 중화관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 조이란은 영화 4편, 드라마 1편 찍었습니다. 2월 시대극 我们的日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좀 약해요. 5점, 6점만 받았어요. 조이란은 서부 여주 왕雪화라는 캐릭터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심지어 중국 중앙방송국 채널 1번에서 방송했습니다. 점수가 낮은 이유는 그게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2023년 나머지 영화 4편은 바로 温柔阁, 三桂情史, 无价之宝, 그리고 涉过愤怒的海입니다. 이 4편 드라마 전체적인 퀄리티는 다 괜찮아요. 温柔阁하고 三桂情史는 로맨스 영화예요.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涉过愤怒的海입니다. 이거 좀 매운맛이에요. 19금. 涉过愤怒的海 메인 남녀 주인공은 황보, 조슌입니다. 이 영화에서 조이라는 황보의 딸로 나왔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짜릿해요.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의 딸은 칼에 17번을 찔려 죽었습니다. 딸의 죽음 때문에 아버지가 복수하려고 해요. 누가 우리 딸을 죽였어요. 범인을 찾는 스토리 보여줬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은 딸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조이랑 연기한 이 딸은 정신 상태가 아주 남달라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찌른 이유는 남자친구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영화는 보기 힘들지만 또 계속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이라는 작품을 위해서 희생 많이 했어요. 수위가 높은 노출을 아주 많이 보여줬습니다. 출연한 배우들 연기 너무 잘해서 한번 볼만합니다. 올해 2024년 조이란 여자 주인공으로 출연한 드라마 작품 이미 3편 방송했습니다. 우선 스릴러 드라마 신성부터 볼게요. 신성 방송하고 나서 7점 받았어요. 앞에 7화까지는 아주 쉴 틈 없이 달렸는데 그 이후에는 좀 용두사미 느낌 강했습니다. 신성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 징보란, 조이란 맡았습니다. 앞부분은 아주 재밌어요. 모든 설정, 모든 스토리 다 탄탄했습니다. 배우들 연기도 너무 잘해요.
전 보고 나서 찡보랑 언제부터 연기를 이렇게 잘했어?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기 피해자들은 사기꾼의 장례식을 참석하는 이야기 보여줬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기예요. 이름도 가짜, 직업, 학력, 모든 신분 다 진실 아니에요. 이 위장한 신분으로 수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은 남자 주인공 죽음을 알고 나서 장례식 오게 됐어요. 다 모이고 나서 알게 됐어요. 남자 주인공 얼마나 대단하냐면 동시에 많은 사람과 교제했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심지어 이 사기꾼은 아주 노력해요. 부지런해요. 공부도 잘하고. 결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앞부분 내용은 너무 재미있어서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신촌 방송 동시에 我的 아르타이도 방송했습니다. 我的 아르타이 드라마는 저희 컨텐츠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我的 아르타이 지금까지 2024년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 드라마예요. 방송하고 나서 8.9점 받았어요. 조이라는 여자 주인공 문학소녀 리원쇼를 연기했습니다. 리원쇼의 인물 설정은 조이란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아르타이의 아름다운 풍경 아래서 조이란의 얼굴은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8월 23일 사극 코미디 드라마 四方馆 방송했습니다. 四方馆의 메인 남녀 주인공은 간젠츠 조이란 맡았습니다. 고대 외교부에서 일어난 일들 보여줬습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저는 바로 4화까지 몰아봤습니다. 웃긴 포인트 아주 많아요. 조이란과 단젠츠의 케미 괜찮아요. 이 커플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웃겨요. 이번 스방관에서 조이란은 다시 한번 소녀 역을 맡았습니다. 진짜 어려 보이긴 해요. 내일 모레 30인데. 스방관은 방송 시작하자마자 설정도 신선하고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계속 볼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조이란 데뷔하고 나서 출연한 모든 작품이에요. 지금 조이란한테 미방영 작품 2편 있습니다. 다 드라마예요. 우선 2024년 5월 이미 촬영 마친 도시 드라마 有你的时光里입니다. 이 드라마는 여배우 동야오, 조이란, 남자 배우 리泽峰 주연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촬영 중인 오피스 드라마 即将上场입니다. 即将上场의 메인 남녀 주인공 고센슈, 조이란 맡았어요. 로펌 인턴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 보여줄 겁니다. 중국에서는 직장극, 오피스몰은 일보다 사랑이 더 강조하는 작품들 많아요. 만약에 이번에 지장상场에서 그 쓸데없는 사랑 스토리 많이 없으며 고센슈와 조이란의 연기력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둘 다 호감도가 높은 배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의 주인공 유니크한 아우라를 가진 여배우 조이란의 모든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있는 인물 이야기 풍부한 내용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再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